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장르라는 개념을 일단은 벗어날 필요도 없고,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다고 쳐봐요. 글 쓰는 작가. 그러면은 요즘에는 웹툰 이렇게 해서 인터넷상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성공하면 또 그걸 책으로 만들잖아요. 그래서 종이책에 인쇄하는 것 자체 그 형태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장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, 건축이다 그러면은 뭔가 중력을 이겨내는 바닥을 만들어내고 빈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, 그래서 그런 거를 건축이라고 한다 하듯이, 캔버스라는 것도 하나의, 어떤 사람이 미술이라는 걸 통해서 예술을 하고 싶어 한다면 뭔가 캔버스 또는 한지, 이렇게 화이트한 평면이 가장 좀 익숙한 장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장르. 그래서 소설이라면은 똑같이 책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콘텐츠, 스토리가 달라짐으로써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소설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, 똑같이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스토리나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걸 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장르 내에서의 이제 우수성이 평가가 되는 건데,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화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, 화폐의 역사가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을 했다. 뭔가 좀 특이한 기억될 만한 조개 껍데기를 뭐 돈을 빌려준 기억으로 삼았다 라고 친다면, 이게 점점 발달해서 그림이라는 것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커진 조개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림이라는 것이 그 어떤 기반이 금처럼 뭔가 화폐의 본위가 되면서도, 또 그것 자체가 화폐가 되면서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네라는 걸 읽은 거죠. 그냥 읽어서, 그래서 뭐 담보대출이라든가 렌탈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20여 분한테 해주기도 했는데, 그렇게 될 만한 스토리와 콘텐츠를 담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낀 거고, 그래서 모든 그림이 그 어떤 미래 화폐의 본위가 될 수가 있지만, 유독 고리들의 그림이 이게 지금 현재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, 그게 될 가능성이 많이 보이네? 그렇다면 나는 나의 예술이라는 것을 캔버스 위에 물감을 바르는 거에서 떠나서 이것을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시키고, 이것을 선본주의화 시키고, 뭐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건데, 그것까지가 나의 예술에 포함된다라고 전부터 자주 얘기를 했어요. 자주 얘기했는데, 출발점이 캔버스 위에 물감이라는 거죠. 단지. 왜냐면 나의 장르가 미술이라는 장르였기 때문에 출발점이 거기에서 단지 출발을 한 거죠.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형태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품은 의도, 스토리와 콘텐츠가 다른데, 그 또한 아까 말했던 초기 조건 민감성처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미래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내가 그 미래를 이렇게 떠올리고 상상하고 또 꿈에서 보기도 하고, 그 상태로 현재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라는 것.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좀 전위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림이 팔릴 거라는 것을 아예 포기한 화가들도 있거든요. 아예 그걸 신경 안 쓰는.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술관에 자기가 몸으로 그렸던 거라든가 이렇게 미술관에 걸리는 것 정도, 그 다음에 미술 교과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, 그것을 자기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. 그걸 의도하고서 나의 행위가, 나의 퍼포먼스의 결과가 미술 교과서에 올라갈 거야, 이거를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은
어쨌든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. 그 사람한테는. 근데 제가 캔버스 위에 물감을 바르는 지금 미술 장르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출발하고 있지만, 제 미래의 계획과 초기 조건이 조금 다른 측면 때문에 좀 많은 격차가 날 것이다, 미래는 이게. 지금은 그 정도의 답변을 하고 싶어요. 그 질문에 대해서.